안녕하십니까. 2015년도 1월 8일 가상화폐 분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매수, 매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영상을 올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무슨 일이 없더라도 보름에 한 번은 그래도 영상으로 생존 신고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저번 시황 잊은 분도 있을 수 있어서 한번 저번 시황 전달해드린 부분까지 복귀하고 지금 시장 상황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번 시장 상황에서는 요렇게롬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벌써 보름 정도 지났네요. 요 근처에서 요 근처에서 저번 마지막 시황을 올려드렸던 것 같고, 우리가 봤을 때 이 주황색 채널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탈을 하더라도 이런 구간을 지켜주기를 바랬었죠. 하지만 저는 스윙 물량은 전부 정리를 하셔라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고, 장투 물량은 자 잠깐 메모를 한번 킬게요. 불안하시면 정리하되 여기 포지션 들고 계신 분들은 공식적으로는 매도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시황이 달라질 건 없습니다. 스윙은 매도를 했고요. 장투는 저 위치에 맞게 비중 계속 들고 계시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스윙을 살 수 있는 기회 아직 오지 않았고요. 혹여나 올라가더라도 그냥 장투 물량으로만 수익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근데 결국 이 라인을 깨면서 아래쪽으로 떨어졌는데 어디서 지지를 받았고 어디까지 반등을 했고, 만약에 이 자리에서 떨어진다면 올라간다면 또는 그 확률은 몇 퍼센트가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영상을 올려드릴 때가 매수 매도 시점이 되겠으나 지금은 그냥 생존 신고기 때문에 매매도 안 할 건데 못하러 찾아왔느냐 하시는 분들은 뒤로 가게 하셔도 좋습니다. 자, 일단은 보름 사이에 달라진 건 저희 단톡방에 이제 샤드린 보시라고 이제 자동으로 시그널을 만드는 프로그램까지는 좀 거창하죠.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30%든 20%든 매수 시그널이 자동으로 발송하는 그런 기능을 만들었는데, 그래도 웬만하면 100%까지 사라 100%이 종목 매수해라 라는 시그널이 나올 때는 단톡방에 올려드리고 있고, 현재 그리고 참고하라고 이제 계속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샤드린 보스의 결과가 어떤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면 결국 이 라인에서 위쪽으로 올리지 못하고 아래로 깨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이 채널을 1대1 비율로 깼습니다. 자, 어떻게 봐야 되냐? 비트코인은 계속 고점 놀이를 했어요. 고점 놀이를 하고 세 번째 터치까지도 고점을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아래도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지지를 해준 상태였죠. 하지만 그들은 한 번 더 위쪽을 찍어줬다가 한 번에 밀면서 이 네 번째를 지지하지 못하고 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네 번째는 지지를 못할 것이다, 네 번째는 저항을 못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죠. 근데 그 확률에 맞게 그들은 깼고요. 깼으나 결국 그 선은 이제 지지선이 아니라 저항선이 되면서 쉽게 올리지 못하는 흐름이 나왔죠. 그리고 지지를 하더라도 하단 채널의 중심을 지켜주다가 그조차도 실패를 하면서 이제 위 채널을 지켜주지 못한 대가를 아래쪽 채널을 1대1 비율로 맞춤으로써 그 라인을 지지를 받았습니다. 채널 론이죠. 저 채널을 반드시 밑에 지지할 거는 보장도 없고요. 그렇다고 지지를 안 할 보장도 없고요. 결국 우리는 그냥 차트 분석을 통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전제 조건, 전략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저기서 매수를 해라? 저는 직장인 기준으로는 매수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타를 하든 데이 트레이딩을 하든 또는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자리였으나 제가 항상 추구하는
내가 직장에서는 내 일만 본업을 하고 절대 업비트를 수시로 쳐다보지 않고 퇴근해서 단 30분만 투자하고도 매매를 할 수 있는 게 저는 직장인들이 현실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고 내 가족과 지인들과의 시간을 뺏기지 않고 어, 행복을 쫓는 그런 매매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말이 긴데요. 결국은 직장인들은 매수를 할 수 없는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지금도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그냥 차트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고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나서 또다시 올라갔으나 이 빨간색 선은 이제 이 큰 채널의 중심이기도 하기 때문에 쉽게 돌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봤느냐? 여기를 돌파를 해버렸네? 그러면 너가 과연 여기를 돌파한지 내가 한번 두고 보겠어. 여기를 돌파를 하면 그 다음에 위쪽이 요 라인이 네 번째 터치이기 때문에 이 중심이 깨졌듯이 이 윗라인을 돌파해서 마찬가지로 위쪽으로 채널을 1대1로 올릴 수도 있겠네. 근데 지금은 요 라인이 1이기 때문에 더 크게 올라갈 수도 있겠다 라는 가능성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저는 이 빨간색 중심선을 올리면 매매를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올리지 못하고 아래로 부러졌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근데 결론은 매매할 수 없답니다. 그런데도 궁금하신 분들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비트코인은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저는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원화 차트 기준으로 2억 4천이 아니라 이제 2억 8천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5억 8천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투 입장에서요. 그렇다고 쉽게 매수할 수는 없는 거죠. 기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자, 그럼 주봉은 그렇다 치고 날봉에서 보면 아까 4시간에서 차트를 보여드렸던 건데 뭐 날봉에서 봐도 똑같습니다. 지금 크게 봤을 때는 엄청 많이 움직인 것처럼 보였으나 사실 여기서 놀고 있는 거예요. 하락장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조정장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지나고 봐야 알겠지만 요거는 그냥 움직인 겁니다. 우리가 2024년도를 보세요. 얘는 약 1년간 계속 엄청 큰 채널에서 움직였어요. 이것도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니었지만 지금은 이거에 비해 사실 시작도 안 한 거죠. 이 잔파동에 올라간다 내려간다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너무 올라갔다 보니까 떨어진다 떨어진다 계속 외치면 맞출 수는 있겠죠.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맞춘다 틀린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내가 여기서 샀을 때 과연 최악의 시나리오가 터졌을 때 대비가 가능하느냐 또는 손절을 할 수 있는 내 전략이 있느냐 마음가짐이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날봉도 그렇다 치고 그럼 날봉에서 우리가 이 잔파동을 볼 게 아니라 그나마 조금 더 큰 숲을 보자고요. 나무보다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채널을 계속 찾고 있는데 그 뭐랄까요, 변동성이 점점 커지는 게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가라는 건 어느 라인에 갇혀 있다가 올라가요. 또는 반대로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내려가는 거와 올라가는 거의 속도는 점점 가파라집니다. 그래서 강세장, 그죠? 약세장, 하락장, 불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불장이나 함은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점점 각도가 꺾여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러다가 어느 고점을 찍고 헤매다가 내려가다가 버티다가 내려가다가 내가 버티다가 이렇게 각도가 점점 깊어지는 파동이 나와야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변동성이 점점 심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2023년도부터 봤을 때 강세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왜냐? 에너지가 이 정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야 되잖아요. 각도라고 하면. 근데 여기서 이렇게 꺾었어요. 그쵸? 그럼 여기서 또 꺾으려면 이렇게 돼야겠네요. 그쵸? 아직 주가는 안 올라갔지만 하지만 우리 중심을 이어봤을 때 이 정도가 되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강세장이라면은 비트코인은 어찌됐든 간에 이 각도보다는 위쪽으로 올라가 줘야 돼요. 그쵸? 이게 강세장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강세장이 아니더라도 어떤 우리가 감히 예측하건대
그 예측하는 채널 속에서 버텨줘야 그래도 이 강세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위쪽으로 올라가는 힘이라도 버텨주겠구나라고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려져 있는 파란색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2025년도를 보실 거면 요 채널을 보면서 더 천천히 매매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측 매수는 위험해요. 그 자리에 오고 나서 매매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채널을 보시는 게 더 맞다고 봐요. 너무 잔잔 파동에 올라간다 만다 힘듭니다. 직장인분들이 힘들어요. 언제 그거 신경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직장인분들은 그냥 이렇게만 보세요. 그러면 벌써 2년 동안의 움직임이 이 채널 속에 다 그려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이 올해를 준비할 수 있어요. 사실 이거를 미리 파악을 해두고 1년을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안 흔들려요. 그래야 최악의 시나리오도 버티고. 근데 어찌됐든 보름에 한번 찾아뵙긴 한데 오늘은 좀 더 많이 전달해 드리고 매수, 매매, 매도할 때 다시 한번 찾아뵙고요. 뭐 매매가 진행이 안 된다 해도 보름에 한 번은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더 자주 뵙고 싶으시면 단톡방에 오셔서 여기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데랑 다릅니다. 각각의 분들이 근거에 의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방이니까 그 정도로만 참고하시고 저는 이제 샤드린 보시 뭐 높은 확률로 추천하는 종목만 올려드릴 뿐입니다. 그 부분을 더 찾아뵙고 싶으시면은 네 단톡방에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이 큰 채널로 앞으로 보시면 됩니다. 2025년도는. 그러면 답은 끝났어요. 아까 3번, 4번을 이야기했는데 지금도 잘 보시면 이쪽 라인을 3번째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눌릴 확률이 높았었죠. 돌파해주면 더 좋겠지만. 그리고 이 라인이 이제 중심입니다. 그렇죠? 여기 더 이어볼게요. 이렇게 여기가 중심이에요. 이 라인이 맞다면 비트코인은 이 빨간색 이하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정말 많이 봐주더라도 요 하단의 중심까지만 빠져야 됩니다. 더 최악으로는 요 마지막 채널 바닥까지는 떨어져서 바닥을 깨서는 안 됩니다. 여기 올해 시황의 끝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요. 비트코인이 막 흔들리고 있는데 매수 매도 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시장이 계속 유지가 될 거라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려면 저는 요 라인을 지켜줘야 된다고 봐요. 최악으로 요 밑에 바닥을. 더 좋은 거는 중심을 지켜주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위쪽을 3번을 더 찍었고 바닥 거는 1번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을 막 헤매고 어쩌고 지지고 볶아서 단기 움직임도 보여드릴 겁니다. 이 움직임 속에서 얘를만 지켜준다면은 얘는 다시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생겨요. 그런 움직임이 나와준다면 빠르면 상반기 이내에 나올 것이고 그러면 위쪽 라인이 4번째 터치라는 거기 때문에 이 큰 채널을 위쪽으로 돌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석을 감히 하지만 지금 보이지도 않는 저쪽 라인 여기가 14만 여기가 12만이니까 16만 달러 좀 더 시간이 끌면은 한 17만 달러 그러면 얼마나요? 17만 달러니까 1450원이죠. 2억 5천 정도 자리가 나오네요. 시간이 끌면 끌수록 이 저항대는 올라가기 때문에 오차 범위는 더 위쪽으로 올라갈 겁니다. 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게 돼요. 그러면은 아까 강세장의 조건 각도가 점점 올라가는 조건도 부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채널의 중심을 지켜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탈을 한다면 이제 아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하단 중심까지도 떨어질 수 있겠구나 열어둬야 되는 거고요. 요 라인도 지켜주지 못하면은 요 바닥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하락 속에서 우리가 각자 보는 보조지표, 어떤 패턴, 어떤 작도 여러 가지들 참고해서 자기 기준에 맞서서 매매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자리 정말 올 때까지 기다려도 돼요. 그냥 올라가면 장투 물량으로 수익 내면 되는 거고요. 내가 생각한 조건이 되지 않으면 절대 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시장의 끝이에요. 그러면 움직이더라도 떨어지더라도 지켜준다면은 올라오면 됩니다. 근데 이 라인이 깨면은 이제 어떤 패턴이 우리를 또 최악으로 기다릴지 아무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 큰 채널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이 채널을 그려놓으면 사실 여기서 잔파도 움직이든 나발이든 별로 신경 안 쓸 겁니다. 옆으로 기어서 떨어져도 요 라인만 지켜주면 되니까. 요 라인 깨지면 장투불량 정리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분석하면은 직장인분들은 흔들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4시간으로 돌아오면 날봉 입장에서는 이제 빠지면은 반등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한 3월까지 흔들린다 해도. 근데 떨어지기 않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저희는 모르겠어요. 수익 물량을 다 터신 분들은 떨어지는 거를 기대하실 수도 있겠죠. 자, 현재는 이제 단기가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또다시 채널을 찾고요. 또다시 보조지표를 보시면 됩니다. 자, 4시간에서 이걸 놓쳤네요. 자, 날봉에서 아까 채널의 바닥이 이평선 365일평이랑 거의 흡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어떤 이슈가 터지면은 7만 달러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거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이평선이 올라오면 그 목표가까지 점점 위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아셨을 거라 보고. 자, 현재 4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번 채널의 하단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또 기가 막히게 이 노란색 선에 겹쳐서 지지를 받았고 또다시 여기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지지 못 받고 이 하단 채널을 이탈하게 된다면 우리는 단기 추세가 꺾여서 이런 주황색 선으로 내려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또 파란색 채널로 봤을 때 얘가 1대1이 아니라 한 번 더 빠짐으로써 이런 채널이 또 그려질 수 있다라고 열어놔야 됩니다. 그런 라인들이 아까 날봉을 봤을 때 뭐 중심이나 하단 중심이거나 그런 라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 라인을 이탈하면 얘는 요 지지선을 확인하기 위해서 87,000달러 또는 이쪽 라인 9만 달러에서 87,000달러까지 충분히 이탈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보조 지표로도 아래쪽을 보고 있으니까 아래로 안 떨어질 거란 보장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몰라요. 모릅니다. 지금은 이미 장투 물량 밑에서 잡아놨고 수익 물량 다 팔았기 때문에 만약에 저 아래로까지 빠지면 그때 사는 거고 안 빠지면은 내가 생각하는 보조 지표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은요 모릅니다. 직장 기준으로는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다만 요 자리를 이탈하지 말아다오. 이탈하면 요런 자리까지 떨어질 건데 한 번, 두 번, 세 번이네. 그때 다시 보자. 그때 정말 오면 보자. 매수를 대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보자. 이런 식으로만 보면 돼요. 그러면 저는 떨어졌을 때 시나리오, 이제 올라갔을 때 시나리오, 올라갔을 때 이때 매수해야 되는 시나리오를 우리는 미리 짜놓고 대응을 하면 된다는 거죠. 물론 매수를 하면은 영상으로 찾아뵐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까지도 현재 열려 있다. 87,000달러까지 근거에 의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근데 떨어지지 않고 여기서 정말 지지받고 올라간다. 그럼 쫓아가야 되느냐? 글쎄요. 저는 아직은 제가 보는 보조지표에서는 쫓아가기 어렵다고 봅니다. 스윙에서는. 단타로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얘가 올라가서 다시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이 중심을 돌파해주면 저는 그때 고려해 볼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당연히 찾아뵙겠지만 만약에 너무 시장이 빠르게 움직인다. 그럼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평선 매매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나 모르겠어요. 32평이 우리의 혈관도 같다라고 항상 비유를 드리는데 이 32평이 올라간다면 주가가 올라간다면 얘도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럼 그 주가가 떨어졌을 때 이 32평까지에서 매수를 하세요. 그리고 이탈하면 손절하세요. 다시 돌아와서 눌리죠? 그러면 또 여기서 매수하세요. 요 전략을 구상하셔야 됩니다. 전제 조건은 이 중심을 돌파했을 때 당장 빠른 시일 내에 그게 아니라면은 저는 영상에서 찾아뵙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올라가서 그냥 올라가 버려서 기회를 준다면은 빠르면 4일, 늦으면 7일 이내에 그런 기회가 올 것 같으니까요. 그거 한번 잡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요 정도면 좀 크게 좀 이야기해 드린 것 같고 사실 직장인 기준은 4시간도 사실 과분해요. 단타 하시는 분들이나 보는 거고 이제 1시간 15분봉으로 갈수록 더 이제 하이레벨이 하는 거죠. 저희 같은 직장인 쫓아가다가 찢어집니다. 찢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도
수익 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예. 그걸로 수익 내면 다 전업 투자자 해야죠. 왜 직장 다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투자할 시간이 적다라는 거는 내 직장을 포기 못한다는 소리고, 직장을 포기를 못한다는 소리는 내가 단타를 좀 해봤는데 자꾸 잃어. 크게 안 보면 자꾸 잃어. 아니 오히려 크게 봐도 수익 못 내고 있어. 그러면 함부로 이 단타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실력이 안 되는데 왜 쫓아갑니까? 그 실력이 됐으면 벌써 퇴사하고 전업 투자자 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4시간 미만으로는 보지 마셔라 라고 제 기준을 감히 한번 추천 드려봅니다. 자, 여기까지 비트코인 봤고요. 도미넌스를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면 뭐 단기 움직임 뭐 어쩌고 하는데, 뭐 저는 아직도 주봉 차원에서 월봉 차원에서 올라가더라도 결국은 꺾일만 남았다. 이걸 못 버티느냐가 알트코인을 들고 계신 분들의 수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 그런 싸움일 것 같고요. 포기하면 올라가겠죠. 결국 그 싸움입니다. 근데 도미너스는 지지고 볶더라도 결국은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 뭐 한 6년 7년 재수 없으면 알트코인들은 못 올라가겠죠. 그 자리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코인들 올라가는데 뭐 볼 게 있을까요? 뭐 이런 코인들 뭐 상패하는 코인이 올라가는 거 쳐다도 보지 마시고, 뭐 리프 스텔라룸에는 하도 얘기해서 뭐 의미 없고, 최근에 한번 볼까요? 톡방에서 추천이 들어갔던 종목이 봅시다. 100% 사라고 한 종목이 세이, 그리고 블라스트, 시바이누, 그리고 골렘 요 정도였던 것 같은데, 지금 다 물려 있어요, 그렇죠? 골렘도 물려 있고, 또 뭐야, 시바이누도 물려 있고, 그리고 뭐였죠? 블라스트도 물려 있고. 자, 세일을 대표적으로 보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자, 알트코인들이 어떻게 우리가 마음가짐을 가져가야 되느냐 설명을 드려보면요. 자,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10배도 올라가고 5배도 올라가고, 비트코인이 7배를 갔는데 왜 우리 알트코인들은 못 올라가느냐. 결국 이거잖아요. 최악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650원 근처에 100%를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00%를 샀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이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알트코인의 위치가 어디냐를 봐야 됩니다. 뭐 보조지표도 중요하고 여러가지도 중요하지만요. 근데 지금 대부분 알트코인들이 이 지지선을 간신히 지켜주고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이 아래쪽으로 빠지면 크게 빠질 겁니다. 크게 빠지는데, 이 지금 차트가 제일 좋은 거는 바닥거를 헤맬 때 사는 게 제일 좋은데, 우리는 너무 조급하잖아요, 그렇죠? 직장인이고 기다리는 게 맞으나 프로그램이 추천해줬으니까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보조지표는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고, 혹여나 올라가지 못해서 떨어져서 헤매더라도 결국은 올라갔을 때 내 위치가 중요해요. 그럼 여기가 머리, 몸, 다리, 팔이야, 그쵸? 물론 다리가 여기까지 길 수도 있어요. 여기 뭐 이탈해버리면. 일단 이렇게 가져갑시다. 아니요, 그래요. 최악을 생각해봅시다. 최악. 여기 머리, 몸, 다리, 팔. 그럼 여기 이거 마이너스 아니야? 그래, 이 정도. 그러면 우리 위치는 만약에 저 밑에까지 가면은 허리예요, 허리. 그쵸? 허리. 그럼 여기가 우리의 최악의 매수 구간이 됩니다. 최악이어도.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평단가가 될 거예요. 위치가 상대적으로. 그럼 여기서는 스윙을 하셨다면 내가 손절을 하기가 어렵다. 버티셔야 됩니다. 버티셔서 올라갈 때 수익 내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아니면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여기 깨질 때 손절을 하던가, 이런 식으로 봐야 돼요. 근데 그들은 기가 막히게 여기 깨서 올라가죠. 우리가 위치가
뭐 머리도 아니고 어깨도 아니라면 허리 최악으로 허리는 만족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무릎과 발바닥을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잡지도 못하고. 그런 식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셔야 수익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말 불장이 온다면 그때서야 요 평단가로 수익을 내는 거지 여기 못 잡아요. 못 잡아요. 지금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없는데 스윙 팔았으면 지금 현금 그래도 비트코인 팔고 그랬으면 현금 못해도 수익 나가지고 50%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내가 투자한 금액에 50% 있으신 분들 있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결국 산 시점이 내 모든 걸 동원해서 산 최종 평단가고 그 위치가 최악을 고려했을 때 그래도 허리까지도 허리 벨트 정도면 괜찮다라고 봐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거 풀매수해서 만약 상패되면 어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종목을 투자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알트코인에 많은 현금을 투자하는 게 아닌 거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해야 한다고 계속 1년마다 얘기를 하는 거죠. 비트코인을 내 포트폴리오의 절반을 구상해놨다면 이미 못해도 장투는 3배를 먹었을 것이고 스윙은 못해도 2배 이상을 먹었을 텐데 내 계좌가 마이너스인 게 말이 안 되죠. 이게 결국은 내 욕심만큼 리스크를 얻는 겁니다. 이 부분은 살짝 또 제 철학 기준이라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장주를 50% 안 한다? 실력이 엄청 있겠구나. 근데 실력이 없는데 그렇게 샀다? 포트폴리오를? 글쎄요.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닐까. 그렇게 한번 더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알트코인들은 그런 식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기엔 좀 아쉽죠. 27분이니까 3분 더 채워보면은 뭘 설명드려야 될까요? 비트코인도 얘기했고 이더리움 많이들 보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이더리움 한번 볼까요? 차트도 없네요. 정신 차려. 오케이. 자, 네, 지금 보고 있는 차트는 이더리움 BTC입니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상대적으로 봤을 때 움직이는 차트죠. 그러니까 사실 BTC로 보는 ETH, 이더리움은 엄청나게 빠지고 있어요. 하지만 뭐 원화나 달러나 비트코인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도 주가가 이렇게 위쪽에서 버텨주고 있네요. 다행히도. 그렇죠? 결국 이 BTC 차트가 올라가야 원화에서도 우리가 기대하는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BTC로 봤을 때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죠? 자, 이 주가가 올라가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더리움의 위치는 쌍바닥입니다. 그렇죠? 쌍바닥이고 그렇다는 거는 앞으로 2025년도가 아주 기대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가 정말 힘들 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또 이것도 길어지겠네. 또 길어지겠어. 자, 어떤 거를 이야기해드리냐. 잘 모르시겠으면 월봉의 요 보조지표를 보셔라. 왜냐? 잔파동이고 나발이고 어찌됐던 간에 애가 떨어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올라간다. 그쵸? 그래서 항상 힘들 때는 얘가 거의 바닥권이에요. 그러면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얘는 결국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근데 얘가 월봉이다 보니까 우리가 버티지 못할 뿐이다. 올라가면 얘는 결국 떨어진다. 그쵸? 그럼 여기서 물려서 마이너스 80% 90%까지 고려하고 내가 얘가 다시 올라가려면 1, 2년, 3년이 걸리는데 그 버틸 수 있는 현금이 있느냐 그 돈의 속성이 그거냐
내가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 있느냐, 멘탈이 되어 있느냐 항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더리움 보시면요, 사실 뭐 답이 다 나온 거 아닐까요?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이더리움. 아니죠. 사실 원화 투자했으면 힘들지도 않죠. 다만 힘든 건 더 수익 내고 싶어서 더 올라가줘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저기 달나라까지 갔는데 왜 너는 아직도 갇혀 있니?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뭔데 자꾸 그려져 있는 거야? 그 움직임이 나오려면 애가 올라가야 돼요. 근데 지금 다 내려왔어요, 거의. 그러면은 우리만 힘들 뿐이지 앞으로는 빛날 일만 남았다. 그쵸? 빛날 일만 남았어요. 다만 월봉이어서 그게 오래 걸릴 뿐. 이더리움 투자해야죠. 이더리움 좋아 보입니다. 자, 원화마켓으로 다시 오면 지금 움직임에서는 얘가 고점 찍고 위쪽 찍고 쌍봉까지 찍었어요. 그쵸? 근데 또 찍어줬어요. 그러면 지금 박스권을 엄청 크게 만들어놨네요. 이런 식으로. 그쵸? 그 중심이 여기고. 그러면 세 번째 터치했으니까 와, 이렇게 많이 빠졌어? 이거 뭐야? 이게 계엄령인가? 어쨌든 여기 지지받고, 그러면 또 떨어지면은 요 중심까지 떨어질 수 있겠네요. 그쵸? 아니면 여기 또 떨어질 수 있고, 심하면 여기까지. 그러니까 내가 이더리움을 밑에서 산 게 아니라면 우리는 최악을 고려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장투시라면요, 저는 이렇게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최악은 여기까지도 있겠지만 그거는 없을 거라 보고, 재수 없으면 여기까지 빠질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나는 여기 오면 50%살 거야. 간단하게 보는 겁니다. 여기 오면은 20%더 살 거야. 그럼 30% 남았죠? 그럼 여기 20% 사고 여기 10%살 거야. 이렇게 매매를 해야 돼요. 여기서 50% 사고 여기서 30% 사고 여기서 20% 사고 여기서 나머지 10% 사면, 아니 여기서 90% 사고 여기서 10% 사면은 못 버티는 거예요. 어떻게 버텨요? 여기서 물려서 이렇게 내려가면 못 버티지. 누구나 못 버티지. 그러면 결국 머리 어깨 뭐 했을 때 머리에 산 건데, 이 간단한 어떻게 보면 팩트를 받아들이고 마인드를 그렇게 갖느냐 안 갖느냐가 3년 주기로 누구한테는 큰 수익, 누구한테는 절망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투자 경험으로, 또는 우리가 처음에 차트를 배울 때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투자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다. 똑똑한 사람도 읽는다. 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아이작 뉴턴도 잃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투자에서는, 또는 이 매매에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마다 성향이 투자에 맞느냐, 매매에 맞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10%만 사세요. 그 이상은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최악을 고려하시면. 주봉도 지금 내려가고 있고, 날봉은 지금 봤을 때 일단 양봉이 하나 뜨면은 그때부터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단타로 하더라도 일단 양봉이 하나 뜨면은 그 양봉 선에서 15분봉, 1시간봉 쪽에서 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잘 모르시겠으면은 양봉이 하나 뜨면 그 양봉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만 들고 가시면은 단기적으로도 수익 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네요. 근데 실패하면은 크게 쏟아지니까 손절 반드시 하시고요. 네. 400만 원까지도 열어놔야겠네요. 떨어지게 되면 이 부분까지 보너스로 한번 전달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매매에 있어서 비트코인을 사셔라 하려고 찾아뵌 건 아니고요. 그래도 보름마다 찾아뵈서 전달해 드려야 되니까 찾아뵈었고요. 그리고 2025년도도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2025년도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큰 흐름, 되게 뭐 쉬워 보일 거라 뭐 그게 무슨 분석이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본 결과가 그거니까 간단하게 그렇게 보시면은 내가 여행을 다니더라도 일을 하더라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시황 참고해 주시고요. 결국은 본인이 공부한 만큼 거기 기준에 맞춰서 매매를 하셔야 본인 것이다. 제 시황은 백날 의지해봤자 남는 거 없다. 참고해서 빨리 저보다 수준을 높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영상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감사합니다.